레버리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흰 은하열차의 무명객인데 체크인을 좀 하고 싶어요. 은하 열차요? 하지만 전에... 네, 제 동료들은 이미 체크인을 마쳤어요. 제 이름은 다나. 호텔 시스템에 개인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동료분께서는 다낭 씨의 계획이 바뀌어서 체크인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 계획이 또 바뀌었다잖아.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난 은하열차에 갓 합류한 신임 무명객 폼폼이다. 이쪽은 제 동료입니다. 열차에 합류하기 전에 가족의 초대장에 답장해서 아마 시스템에 기록이 없을 텐데 방법이 있을까요? 아, 이미 체크인하신 무명객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요즘 개척의 길을 걷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나 봐요. 선례가 있으니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동료분들께 연락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은하열차의 투숙객분들과 연결이 되질 않네요. 연결이 안 된다뇨. 죄송하지만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서요. 근데 시스템상으로는 여전히 꿈세계에 계신 걸로 확인되네요. 그럼 우리가 직접 가볼 테니 방 번호를 알려줘. 그건 곤란합니다. 두 분의 신원이 확인돼야 투숙객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 아무나 강제로 깨우는 것도 안 되나? 이를테면 웰트라든지.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격한 규정이 있어서 강제로 깨우는 건 불가능해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대체 어쩌라는 거지? 우리더러 프런트 앞에 자리라도 깔라는 건가? 진정하세요. 두 분의 신원을 확인하려면 먼저 동료분들과 연락이 닿아야 해요. 지금은 우리 신원을 확인해야 동료와 연락할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이런 족발, 그런 혹 같은 절차 좀 집어치워. 이봐, 넌 그쪽한테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 불러오라고. 오케이? 우선 화 좀 푸세요. 그 당시엔 참나무 가문의 가주 썬데이 씨가 이 일을 직접 처리해 주셨어요. 지금 연락해 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아. 왠지 불길하군. 아까 열차에서도 네가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잖아.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와야겠군. 넌 여기서 그 직원을 기다려. 그래, 후딱 다녀오라고. 동료의 행방이 묘연하니 다낭도 조급하겠지. 각장은 판단력을 흐리는 독약이니 잠시 시간을 주는 게 좋겠어. 장자! 이 나이에 조화의 축제가 곧 시작된대요. 정말 기대된다. 야, 다들 좋아의 축제 때문에 온 거야. 일부러 찾아온 건 아니에요. 마침 타이밍이 맞은 거죠. 정확히 어떤 축제인지는 모르지만 무척 인기라고 들었어요. 그 정도 축제는 우리 아나리아에 널리고 널렸죠. 이 조아의 축제보다 부왕께서 열어주신 생일 파티가 훨씬 더 성대했다고요. 거품도 참. 조화의 축제는 한 엠버 기원마다 열리는 축제인데 그게 그쪽 생일 파티 비용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 이쪽도 한 엠버기어마다 생일 파티를 할지도 모르잖아. 그보다 혹시 들었어? 꿈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던데. 뭐 아는 거 없나? 네? 무슨 일이요? 설마 조화의 축제를 망치는 건 아니겠죠? 안 돼! 정말 오래 기다렸단 말이에요! 뭘 그렇게 호들갑을. 원래 이런 대규모 축제를 앞두고는 다양한 소문이 떠도는 법이라고요. 걱정 마요. 정말 무슨 일이 있다면 제일 급한 건 가족일 테니까요. 그럼 다행이고. 모처럼 성대한 축제를 즐기러 왔는데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했거든. 이 베이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이다. 괜히 기운 빼지 말자고. 안녕하세요.
전 호텔의 보안 담당자인 사냥개 가문의 코티라고 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하나만 물을게. 꿈에 무슨 일이 생겨서 조화의 축제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들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지? 축제를 위해 하이아이 연방에서 왔는데 헛걸음한 건 아니었으면 좋겠군. 네? 전혀 모르는 일이야.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그런 소문은 믿지 마세요. 사냥개 가문의 일원으로서 축제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는 걸 장담하죠. 지금은 조화의 축제를 제때 개최하는 게 모든 가문의 급선무예요. 이번엔 꿈의 주인께서도 직접 일선으로 가셨으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절대 헛된 여정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다면 안심이야. 연기 같진 않아. 그 말인즉슨 호텔 직원조차 무슨 일인지 모른다는 건데. 왔나? 아직도 기다리는 중인가? 그래, 이제 슬슬 썬데이에게 연락하라고 보낸 게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직원이든 손님이든 하나같이 꿈속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고 어딜 가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만 펼쳐질 뿐이야. 아무래도 예감이 안 좋아. 동감이야. 수상한 점이 또 있어. 해나 코네를 관리하는 5대 가문 중 참나무 가문은 의회 주최자이자 꿈세계 안팎의 관리와 조율을 담당하는 책임자야. 그런데 호텔 전체를 둘러봤지만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 가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군. 이런 족발. 아까 참나무 가문의 가주가 썬데이라고 하지 않았나? 여긴 위험하니 우선 열차로 돌아가자고. 섣불리 움직이지 마. 혹시 컴퍼니를 털어본 적이 있나, 브라더? 도망치는 순간 넌 이 거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녀석이 될 거야. 그럼 이대로 잠자코 기다리자고? 꼭 잠자코 있을 필요는 없지만 우선은 기다리자고. 가족이 음모를 꾸몄다 한들 우리가 올 거라곤 예측 못했을 테지. 그들에겐 우리야말로 불확실한 요소야. 그러니 그들도 섣불리 나서지 않겠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외부인의 관심을 끌지 않게 조심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 이 호텔에는 감시 중인 컴퍼니 놈들도 있어. 내가 가족이라면 절차를 핑계로 불확실한 요소를 이곳에 묶어뒀을 거야. 굳이 놈들의 함정에 빠질 필요는 없어. 물론 그들과 소모전을 벌일 필요는 없어. 그 기억하는 자에게 플랜 B를 남겨뒀거든. 꿈세계에 들어갈 방법이 정말 없다면 그 여자가 현실 호텔의 VIP 라운지에 술 한 병을 남겨둘 거야. 접서 나무인가? 그래. 물건으로 당신과 기억하는 자를 연결할 수 있긴 하지만 보트일 씨, 앞으로는 플랜 B의 존재를 미리 알려줬으면 해. 아, sorry. 그냥 내 버릇이라고 생각해. 내게 악질인 친구가 몇 있는데 계획을 밝히면 온갖 방해를 해대는 탓에 대책이 몇 개라도 부족하거든. VIP 라운지엔 어떻게 들어가지? 식은 죽 먹기야. 강호의 지혜를 보여줄게. 대출받아 체크인해보세요. 당신이 이곳의 로비 매니저인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린 은하열차의 무명객이야. 체크인을 하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어서 말이지. 프런트에 있던 아가씨는 책임자에게 연락한다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한참을 이러고 기다렸는데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안 내주다니. 혹같은 가족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접하나? 강호의 지혜라는 게 그 집 잡기였어? 이건 정당한 권익을 챙기는 거라고. 진정하세요. 자초지종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우선 썬데이님과 연락이 닿아야 해서요. 귀빈실에 빠자리를 내어드릴 테니 쉬시면서 기다리는 게 어떠신지요? 봐, 성공이지. 어디 가서 무명객이라고 하고 다니지 마. 너 현실 호텔에 봐도 이렇게 화려하다니. 역시 축제의 별답군. 복숭아 솔글레드 한 잔 주세요. 섞지 말고 흔들어서요. 좋은 저녁입니다, 두 분. 아, 형씨. 아스타나 백참나무를 킵해뒀는데 좀 찾아줄 수 있을까? 아스타나 백참나무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네요. 저희 바엔 그런 음료 없습니다. 그럴 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그렇게 비싼 음료를 킵해두셨다면 제가 똑똑히 기억했을 겁니다. 한 병당 수십만 신용 포인트인 음료라 깨뜨리거나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끝이거든요. 이상하네. 설마 그 기억하는 자에게 살 돈이 없는 건가? 이제 어쩌지? 급할 것 없어. 우선 마시고 있자고. 어쩌면 내가 너무 빨리 와서 아직 안 온 걸지도 모르니. 여기 어떤 메가 주스가 있는지 봐야겠군. 흰몬벨리 40년산 한 잔 줘. 얼음 없이 부탁하지. 메뉴에서 가장 비싼 음료를 고르셨군요.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공짜인데 기왕이면 비싼 걸로 마셔야지. 손님은 뭘 주문하시겠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럼 오늘의 특제 음료 글라스 빌리지를 내드리죠. 클래식 솔글레드에 레몬 주스를 섞어 청량감이 일품입니다. 손님의 쿨한 분위기와도 어울릴 것 같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야, 이 과산화수소를 바른 화약 바비큐 맛은 정말이지 일품이네. 역시 은하 최고의 쉐리통에서 숙성된 메가 주스야. 과산화수소를 바른 화약 바비큐 맛. 정말 인간이 좋아할 수 있는 맛인가? 이 베이비는 술 맛을 전혀 모른다니까.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시스템 시간 반 시간 후에도 기억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그 시간이면 상황을 분석하기에 충분해. 네가 보기엔 뭐가 문제인 것 같아? 확실히 상황이 안 좋아. 축제의 별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 아마 가족의 권위자가 상황을 숨기고 있는 거겠지. 화합이 다른 파벌을 초대한 것도 이상해. 심지어 컴퍼니와 우인도 포함돼 있고. 네가 공화의 사도에 관해 말한 게 사실이라면 지금 페나코니는 아주 복잡한 형국일 테지. 사실 아케론에 관해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 너도 알다시피 수렵을 신봉하는 파벌은 은하에서 가장 건드려선 안 되는 무리야. 정신이 제대로 박힌 녀석이라면 선주연맹이나 갤럭시 레인저를 사칭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 죽음에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선주에 그런 말이 있잖아. 천궁은 빛의 화살을 통해 망령을 내릴 뿐이다. 망령이 아니라 명령이겠지. 별 차이도 없구만. 알아들으면 된 거지. 아무튼 우리 갤럭시 레인저가 오랫동안 자취를 감췄어도 계속 이 우주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수많은 무식한 베이비들이 소멸판은 건드려도 레인저는 감히 건드리지 못하지. 하지만 나케론이 한 일만 놓고 보면 정신 나간 녀석은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 봐줄 땐 봐주고 결단력이 필요할 땐 가차 없잖아. 그런 사람이 갤럭시 레인저의 이름을 빌린 데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좀 미심쩍다는 거지. 어쩌면 그 여자가 정말 갤럭시 레인저를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유로 우리가 모습을 드러내게 하려는 걸지도 몰라. 그보다 난 가족의 수상한 태도가 신경 쓰여. 이 축제 때문에 10여 개의 운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 페나코니에 모였어. 아무리 가족의 포용력이 크다 해도 이런 행동은 이례적이야. 초대장을 보낸 게 가족이 아니라면 모를까.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조화의 축제를 열려고 고집하는 게 더더욱 의미심장해. 모든 게 화합 실패의 짓일지도 몰라. 네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그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야. 인간은 비이성적인 충동으로 멍청한 짓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원칙을 포기할 뿐 아니라 믿지 말아야 할 것도 믿곤 해. 심지어는 자신이 갓세운 규칙을 깨기도 하지. 하지만 에이언즈는 달라. 에이언즈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기 전까지 앞만 보고 가거든. 아니, 부딪혀도 뒤를 돌아보지 않아. 사건의 배후에 10회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실패가 아니라도 어떤 형이상적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건 확실해. 너무 비관적이라고 하지 마.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을 수 있다면 갤럭시 레인저가 왜 필요하겠어? 모든 걸 에이언즈와 운명의 길로 귀결시키면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어. 란이 영원히 수렵의 길을 걷고 아키비리의 종적이 묘연해도 열차가 개척의 길을 질주하며 영원히 탈선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
하지만 난 아키비리의 죽음 또한 그분이 무명객에게 남긴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해. 무명객이 절대적으로 옳은 지도자를 잃은 후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서 그런 건가? 그래, 난 여정의 의미가 절대적으로 옳은 길을 걷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수많은 길 중에서 제한된 시경과 판단으로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 네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동감이야. 누구도 자신을 대신해 줄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레인저는 반드시 그 사칭범을 찾아내 녀석의 목적을 알아내야 해. 혹시라도 그 기억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을 걸 대비해 플랜 C를 마련해뒀지. 이게 마지막이야. 대책이 참 많네. 사실 난 이렇게 질질 끄는 건 딱 질색이야. 본업으로 돌아간다면 많은 일들이 단순해질 텐데. 이봐 다나, 아까 호텔을 둘러볼 때 혹시 신분이 높아 보이는 손님이 있었나? 그건 왜? 간단해. 그 손님들을 인질로 삼으면 일 처리가 훨씬 수월해질 거야. 가족과 협상할 수도 있고 그들의 신분을 빌릴 수도 있겠지. 그건 됐어. 지금 바로 열차로 돌아가지. 뭐? 설마 겁먹은 거냐? 우린 큰일을 치러야 하니 어서 창을 꺼내주려고. 가시는 겁니까? 그럼 조금 전 주문하신 아스다나 백참나무는 취소해드리면 되죠. 에? 아스다나 백참나무. 하지만 조금 전에 분명 두 분께서 취하신 모양이군요. 조금 전 제게 아스다나 백참나무를 주문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기억하는 자 친구가 찾아온 모양이야. 차차, 내 정신 좀 봐. 몸을 과하게 개조했더니 이렇게 잘 깜빡깜빡한다니까. 어디 보자. 이런 바람하게 정말 아스타나 백참나무잖아. 글자도 적혀있군. 은하열차에서 기다릴게. 그녀가 남긴 메시지인 게 확실해.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걸 알고 있고 호텔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서 제3의 장소를 찾은 거지.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은하열차군. 더 기다릴 것도 없지. 어서 가자고. 왔어? 조금 전 부트의 승객을 찾는다며 두 사람이 왔길래 우선 관람칸에서 기다리라고 했어. 때 맞춰서 잘 왔군. 두 사람? 저 여자야. 은하열차가 모든 승객을 환영하긴 한다지만 이렇게 남몰래 들어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미안해, 차장님. 내가 무례했어. 열차가 기억의 정원에 이미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그만. 현재 페나코니는 복잡다단한 상황이라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무명객뿐이야. 당신이 그 기억하는 자? 만나서 반가워, 다낭씨. 다른 사람의 기억에서 당신을 본 적이 있어. 그리고 부틀 씨도 초면이긴 하지. 그 아스타나 백참나무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찾기 어려운 수를 고르는 것도 능력이야. 한참을 찾았다고 기억하는 자. 거두절미하고 얘기하지. 네가 아는 걸 전부 털어놔. 그럴 생각이야. 하지만 그 전에 내 소개부터 할게. 난 기억의 정원을 기억하는 자, 블랙스완이야. 아케론 씨에 대한 이야기는 나보다 본인이 더 잘 알겠지. 반가워. 내가 아케론이야. 뭐? 이 뿌려먹을 기억의 정원 녀석! 감히 날 배신해! 미안. 내가 부탁한 거야. 어떤 이유로 페나코니에서 추방됐는데 이 기억하는 자가 동행해준 덕분에 가족의 통제에서 은밀하게 벗어날 수 있었어. 사실 동행이라기보단 미행에 가까웠지. 과정도 그렇게 은밀하진 않았지만 뭐 아케론 씨가 그렇다면야. 난 블랙스완 씨한테 가족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연락해달라고 했어. 그게 너희였고. 실례! 이봐 깜찍이. 날 미치광이나 바보 취급하는 거냐? 이렇게 하지. 우선 네 몸에 구멍을 내고 안에 뭘 숨겼는지 확인하고 나서 다시 실루에 대해 얘기하자고. 그럴 필요 없어. 네 궁금증은 전부 풀어줄게.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시간이 더 많았겠지만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럴 수밖에 없다고. 그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해야만 너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거든. 은하 열차가 아스타나 은하계를 벗어나도록 당장 워프시켜줘. 이봐, 그게 무슨... 내가 봤을 때 아기가 담긴 말이 아니라 사실인 것 같아. 다낭 씨, 잠깐뿐이지만 난 당신의 동료와 동행한 적이 있어. 그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아직은 무사하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야. 그리고 부트힐, 어느 정도 예상했겠지만 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 갤럭시 레인저는 행적이 묘연하고 서로 간의 교류가 워낙 드물잖아. 이런 방식으로 연락할 수밖에 없던 날 이해해줘. 이래야만 진정한 갤럭시 레인저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래야만 오래된 약속을 지키고 그의 유물을 주인에게 되돌려줄 수 있으니까. 누군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모든 비는 세계를 향한 하늘의 연민이다. 비와 이슬은 인간 세상의 슬픔 때문에 흘러내리는 신의 눈물이야. 하지만 비와 이슬이 내린다는 건 아직 신들이 이 세계를 향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방증이지. 그러니 이 비는 얼마나 오랫동안 내린 거죠? 한때 나 역시 자네처럼 비가 멈추길 바랐지.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고 결국 이 비보다 희망이 먼저 끝나고 말았네. 자네가 말한 신은 존재하지 않나 보고. 이제 내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지. 평범한 사람이 운명의 길을 걷는 건 나룻배를 타고 수면을 건너는 부비치는 행적을 남기고 수많은 가능성의 파문을 밀어내는 것과 같지. 찰나에 끝나고 마는 일생과 달리 이 물결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존재의 흔적이 너무나도 강렬해 물결에 자신의 그림자를 남겼지. 꼭 바다 위의 그림자들처럼 말이죠. 혈죄령은 운명의 길을 걷는 자의 집명이네. 빅스의 그림자에서 탄생한 그들은 스스로를 방사자라고 여기고 무의식적으로 죽은 자가 생전에 했던 행동을 반복하지. 그들은 공허에서 탄생, 공허로 향하며 무의미한 생을 보낸다네. 하지만 그 공허한 환영은 한때는 내 중요한 동료였지. 바로 갤럭시 레인저 말이네. 그들을 지키고 계신 건가요? 지킨다고? 아니, 난 그들을 제도하고 있어. 그건 참혹한 전쟁이자 우주를 뒤흔든 토벌이었네. 우주는 절멸되고 주로의 죽음을 목격했지만 그 대가는 산증인 후에 그 대가를 기억하는 자는 아무도 없지. 죽음도 불사하는 수렵의 의지는 생명이 끝날 때까지 잠재워지지 않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망명들을 인도해야 해. 생전의 영웅이었던 이들 공허의 꼭두각시가 되게 둘 수는 없어. 나 역시 그 전장에서 너무 많은 것을 다시는 여정에 오를 수 없게 됐고 오히려 이 일의 적임자가 되었지.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혈죄령은 그들이 아니에요. 자네가 보기엔 의미 없는 일인 것 같나? 하지만 어떤 일은 의미가 없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법이지. 제가 도울게요. 무엇을 저 역시 공허의 의미를 찾고 있거든요. 하긴
보통 사람이라면 이곳에 발을 들일 수 없었을 것. 고맙군, 낯선 자여. 부디 이 여정에서 해답을 찾길 바라네.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혈죄령의 행동이나 그들의 일생은 저희가 봤을 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만에 하나 그게 죽은 자가 바라던 결과라면 저희가 변화시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좋은 질문이야. 다만 대답하기 어렵고 적어도 난 아직 답을 모른다네. 내가 아는 건 언젠가 나도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지. 그 순간이 오면 누군가 내 무덤 앞에 꽃다발을 놓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네. 내가 어린아이일 땐 말투, 마음, 생각이 모두 아이와 같았지.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어릴 적 일은 모두 버려야 하는 법. 부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시패의 존귀하신 대변인이시여. 가까이 오게 가족이여. 그분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부탁드렸으니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전 10여 년간 알팔파 가문을 모셔왔답니다. 늘 성실하게 일하며 조화를 최고의 선으로 여겨왔지요. 하지만 어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가주님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그만 음식을 바닥에 쏟고 말았지요. 나태함에 빠져 모든 걸 완벽히 준비했다고 거짓을 고했습니다. 가주님께서는 이미 저를 해고하셨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꼭 마음속에서 악의 씨앗이 싹트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간곡히 아뢰오니 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는가? 예, 진심으로 뉘우치고 모든 죄를 고하였는가? 예, 어떤 형벌이든 달게 받겠는가? 예. 좋다. 다른 가족에게 헌신과 선의를 베풀면 이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거라. 지폐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존귀하신 대변인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람은 위로 올라오도록. 진심으로 죄를 고하오니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걱정 말길. 그분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부탁드렸으니 당신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네. 네. 실은 전 페나코니에 미리 입국했습니다. 배표를 사기 위해 팔 수 있는 건 전부 팔았죠. 집, 땅, 그리고 두 아이까지. 계속하게. 제 곁에 있으면 굶어 죽겠지만 노예가 되면 입에 풀칠을 하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일이 잘 풀리면 곧바로 아이들을 데려와 잘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냥개 가문에게 들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었는데 다 제 탓이죠. 전부 제 탓입니다. 가족은 모든 일을 포용한다네. 사냥개 가문에게 수색을 멈추라고 전하지. 이제 더는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하루빨리 두 아이를 되찾고 가족에 합류하겠습니다. 조화를 찬미합니다. 다음 사람은 위로 올라오도록. 오랜만이네. 베나코니에서 가장 주목받는 남자이자 참나무 가문의 차기 가주 썬데이 씨. 그분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부탁드렸으니 시작해도 좋다. 뭐 그렇다면 순서에 따라야겠지. 죄를 저질렀으니 부디 내 죄를 용서해줘. 아침 먹을 때 피자 반 조각과 솔골레도 한 병을 남겼거든. 난 이게 다야. 아직 을풀 경문 같은 게 남았지? 있으면 빨리 끝내줘. 모터볼 경기 보러 가야 하니까. 선행을 베풀어서 받아야 할 죄값을 마땅히 치르겠는가? 죄값? 또 성인인 척하는 건가? 말해두는데 가족에겐 날 심판할 자격이 없어. 넌 더더욱 그렇고. 가족이 한 짓을 누가 몰라? 그새 시계공을 잊은 거야? 웃기지 마, 이 닭날개 머리야.
나한텐 안 통해. 꿈을 쫓는 여행객은 속여도 너 자신까지 속이지 말라고. 다음엔 병문을 읽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봐. 어떻게 참나무 가문이 지금의 위치에 올라섰고 네가 아무 걱정 없이 높은 곳에 앉아 모든 일을 내려다보게 되었는지 말이야. 이 정도 고해 시간이면 화합의 낙원에 들어가기에 충분하겠는걸. 그럼 이만 가볼게. 부디 당선되길 바라지. 괜히 돈 날리게 하지 말라고. 새 얼굴의 영혼이시여, 제 질문을 들어주십시오. 강자의 권위와 부가 죄를 덮을 수 있다면 누가 그들을 심판합니까? 약자가 생존을 위해 어떤 대가도 감수해야 한다면 누가 그들을 보호합니까? 순수한 영혼마저 죄를 저지른다면 누가 그들을 위로합니까? 정말 약자를 돕는 강자가 낙원의 근간이라면 누가 그들을 괴로운 세상에서 울부짖도록 내버려 둔 겁니까? 오빠, 괜찮아? 괜찮아. 오랫동안 이런 데다 꿈이 흐르는 암초까지 다녀왔더니 적응이 안 되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조화의 축제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다니. 아무리 스텔라론이 중요해도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괜찮습니다. 원래 조화의 축제는 은하의 행복과 조화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즉시 멈춰야죠. 저희 남매의 소원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꿈의 주인에게 얻어내야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꿈의 주인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무대에 서는 일은 거절할 거예요. 조율사가 없다면 하모니 성가대도 강림하지 않을 테고 축제도 평범한 공연으로 전락하겠죠. 두 분의 다짐을 듣고 나니 안심이 되는군요. 그러고 보니 페나코니에 온 뒤로 꿈의 주인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네요. 5대 가문의 가주는 들어봤지만 꿈의 주인에 대한 얘기는 잘 없더군요. 꿈의 주인께선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 저희조차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사안이라 이번에는 직접 오셔서 협상하겠다고 하셨죠. 웰트 씨는 지난 몇 년을 통틀어 꿈의 주인을 만난 최초의 손님이 되실 거예요.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는다면 좋겠네요. 네, 그러길 바라야죠. 시간이 다 됐으니 전 오빠와 함께 접견 준비를 하러 가볼게요. 급박한 상황이라 잘 신경 써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전 여기서 기다리고 있죠. 세상에, 썬데이 씨잖아. 이쪽이야, 이쪽.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가보자. 전 여기서 소식을 기다릴 테니 접견은 두 분께 맡기겠습니다. 썬데이 씨, 반가워요. 보이세요? 하늘에 뜬 달이 제가 들고 있는 솔글레드 병뚜껑만 해요. 그럼 손만 뻗으면 저 달을 따서 품에 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다리가... 극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네요. 저도 참 오랫동안 집을 떠났더니 달이 그리웠나 봐요.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페나코니 극장은 달보다 훨씬 밝고 예쁘잖아요. 사람들은 페나코니에 푹 빠져 살림살이를 전부 처분하려는 절 말렸죠. 하여간 다들 멀리 볼 줄 모른다니까요. 살림살이를 전부 처분하셨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왜냐고요? 고향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역시 페나코니가 좋아요. 좋은 꿈만 있고 고통은 없잖아요. 내일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원하는 걸 마음껏 할 수 있다고요. 이런 게 살아있는 거죠. 아이고, 편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나요? 잘 못 들었는데. 아닙니다, 손님. 보이시죠? 글락스 거리에는 오가는 차가 많아 사고가 나기 쉬워요. 에이딩 공원이 바로 근처이니 좋은 꿈을 계속 즐길 수 있게 사냥개 감은 사람에게 그곳으로 모시다 드리라고 할게요. 어떠세요? 와, 좋죠! 썬데이 씨 말이 맞아요. 역시 좋은 꿈의 지도자, 저의 구세주. 그럼 또 봐요, 썬데이 씨. 말동무가 되어줘서 고마웠어요. 왜 그래? 분명 꿈의 땅인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조금 전 그 손님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 좋은 꿈이 아무리 달콤하다 해도 그건 한낱 환상일 뿐이야. 하지만 그 손님은 좋은 꿈을 생존의 유일한 선택지로 삼고 현실 속 미래를 포기했잖아. 그걸 삶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런가? 내가 보기엔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방식인 것 같은데. 어째서? 넌 그 손님이 좋은 꿈에서 살아가는 걸 삶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페나코니가 없어도 사람들은 각자의 환각 속에서 살아가지. 자기 가치라는 환각 말이야.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어떤 가치를 실현해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자신을 강자라고 여기고 무가치한 사람이 되면 약자라고 여기지. 하지만 가치란 건 사람들이 근거 없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며 가치의 총합에는 한계가 있어. 누군가 가치를 이루려면 반드시 남의 것을 약탈해야 하는 법이지. 그렇게 약자들은 착취당하고 핍박당하게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맞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언제나 헛된 자기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지. 그건 약자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비극은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에서 시작돼. 페나코니가 좋은 꿈이라고 불리는 건 비극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기 때문이야. 이곳엔 행복만 있을 뿐 비극이란 없어. 아직 초기 형태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이 아닐까? 방금 그 손님이 특별한 경우일지도 몰라. 결론을 내리기 전에 꿈 세계를 직접 둘러보고 싶어. 꿈이 흐르는 암초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래, 직접 봐야 믿을 수 있겠지. 같이 가줄게. 꿈의 주인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 둘러볼 시간 정도는 있을 거야. 로빈 씨, 또 만났네요. 조아의 축제 준비는 잘 되어가나요? 다들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요. 감사해요. 조아의 축제를 위해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로빈 씨는 정말 겸손하시다니까요. 우주 전역의 손님들과 밤낮 없이 축제를 즐기는 것뿐인데 고생은 무슨요. 전 외로움이나 지루한 삶은 질색이거든요. 이 즐거움으로 가득 찬 꿈세계야말로 저한테 딱 맞아요. 이런 나날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지겹지 않을까요? 전혀요. 즐거움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매일 예쁜 옷을 입고 다양한 꿈방울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걸요? 뭘 먹든 살도 안 쪄, 병에도 안 걸려, 늙지도 않아. 숙박비만 낼 수 있다면 여기가 최고의 낙원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꿈 세계에서 현실로 가져갈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안 가져가려고요. 꿈에서 즐기는 걸로 충분해요. 전 장수종이 아니라 기껏해야 60에서 70년 정도 살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너무 많아서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오직 이 좋은 꿈에서만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삶을 통제할 수 있죠. 이런 달콤함을 맛봤는데 누가 돌아가려고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곳에서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노빈 씨도 공연 무사히 마치시길 바랄게요. 전 이만 무도회에 참가하러 파랑의 순간에 가볼게요. 나중에 봬요. 조금 전 그 손님의 대답도 만족스럽지 않았던 모양이네. 아니, 일리 있는 이야기였어. 그 손님이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게 느껴졌거든. 그 손님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현실을 버리고 좋은 꿈으로 도망쳤을 뿐 보호가 사라지면 순식간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어쨌든 숙박비를 언급했잖아. 안 그래?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낙원에는 종착지가 없어야 해. 또 우리가 바라는 낙원은 한낱 헛된 꿈이 아니어야만 해. 이 꿈 세계의 풍경은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로빈 씨로군요. 이거 참 영광이네. 맞습니다. 꿈 세계의 시간은 멈춰 있지만 봐도 새로워요. 매번 새로운 감동을 느끼고 있죠. 생각이 깊은 철학자시군요. 제가 괜히 방해한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터라 말동무가 있었으면 했거든요. 게다가 상대가 당신처럼 존귀한 분이라면 더더욱 좋지. 시간이 된다면 잠시 이야기 나누시겠어요? 얼마든지요. 방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그 이후로 페나코니에 오신 건가요? 그래. 전쟁 중 수코우 모함을 벗어나려다 그만 머리에 방사성 물질이 담긴 고철 덩어리를 넣은 채로 나오고 말았죠. 전우는 모두 떠났고 고향은 중성자 방사 폭격으로 쑥대밭이 됐답니다. 모든 게 사라지는 바람에 버틸 수가 없었지. 그러다 이곳에 살아갈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오게 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가족이 어르신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미 가족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절 위해 쾌적한 객실과 은하의 최첨단 생명 유지 장치를 제공했고 뛰어난 간호사까지 붙여줬는걸. 현재 제 몸은 드림 불에 고정된 채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건 육체와 정신이 온전해 일반인과 다를 게 없는 저이지만 호텔에 있는 전 그렇지 않지요. 제 진짜 모습은 로빈 씨가 영원히 볼 일이 없다면 좋겠네요. 그럼 영원히 이 꿈 세계에서 살 생각이세요? 살아있다는 건 큰 행운이지요. 꿈이든 현실이든 상관없어요. 제겐 선택권이 없으니까요. 제 세계는 불완전해 언제라도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꿈 세계가 얼마나 허황된 곳이든 제겐 낙원인 셈이지. 이곳에서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영원 불변의 것들이 정말 부러워. 정말 슬픈 이야기였어. 다행히 좋은 꿈 덕분에 어르신의 여생이 행복해진 것 같아. 이게 바로 페나코니의 좋은 꿈이 존재하는 이유야. 하지만 좋은 꿈에는 한계가 있어.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 대피소가 되어줄 순 있지만 현실 속 고통의 근원을 제거해줄 수는 없잖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페나코니는 이미 옳은 길로 가고 있으니까. 여길 봐요. 이
귀여운 소녀는 누굴까요? 저건 나잖아. 오빠, 여기서 또 만나네. 본 모습을 드러내. 네 계략은 우리에게 안 통하니까. 속임수에 능한 가면의 우인도 초대장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너였구나? 어때? 재밌게 놀았어? 뭐 그럭저럭. 여기 사람들은 하나같이 잘 속더라. 작은 미끼에도 쉽게 걸려들고 위험할 땐 또 얼마나 빨리 숨어버리는지. 한마디로 돈 많고 멍청한 겁쟁이들이랄까. 재밌게 놀았으면 이만 떠나줘. 화합의 앞장은 잡음을 용납할 수 없으니까. 뭐야? 진짜가 돌아왔다고 난 쓸모가 없어진 거야? 내가 가족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진짜 실망이야. 너희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고. 내가 이 사태를 수습하지 않았다면 페나코니는 이미 곤죽이 됐을 텐데. 그건 붓고 감은 가수의 개인적인 부탁이야. 우리와는 관계없어. 더는 조화의 축제를 방해하지 말고 당장 떠나. 조화의 축제? 으름장 놓기는 너희가 무슨 계략을 꾸미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우선 닭날개 소년의 의견은 됐고 우리 귀여운 로빈 씨도 무대에 서지 않을 생각이지? 너도 봤잖아. 이 좋은 꿈이 화합의 관리 아래에서 얼마나 꼴불견이 됐는지. 꿈의 땅 페나코니. 너희 남매가 바라던 낙원이 고작 이런 모습이야? 입 다물어. 뭐가 그렇게 다급해? 닭날개 소년? 정국이라도 찔렸나? 우리의 약속은 너와 상관없어, 우인. 당장 떠나지 않으면 가족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어. 알겠어. 가면 되잖아. 근데 로빈 씨,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꿈에서 사는 이들이 정말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불꽃놀이나 기다려야겠네. 2개 남은 선물은 너희에게 줄게. 불행하게도 조화의 축제가 열린다면 잃어버리지 말고 공연장에서 꼭 사용하도록 해. 아주 짜릿할 거야. 멀리서 까마귀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꿈의 주인이 곧 오시려나 보군. 여기가 좋겠네. 여기서 꿈의 주인을 기다리자. 근데 오빠, 요새는 단 걸 전혀 안 먹는다면서? 어릴 땐 내 식후 디저트까지 뺏어 먹었잖아.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많은 일이 달라진 것 같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리 좋은 꿈이라 해도 누군가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법이야. 하지만 그 사람이 오빠나 특정한 누군가일 필요는 없어.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 오빠. 우리가 약속한 낙원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 페나코니는 한낱 꿈일 뿐 현실 속의 고민과 고통을 없애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다야. 아까 그 어르신 기억나? 이 꿈이 없었다면 그분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을 거야. 그건 그래. 하지만 페나코니가 없었다면 또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잖아. 지식학회에서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 중이라고 들었어. 그런 삶은 평범하고도 아주 괴로울 거야. 하지만 혼수 상태로 좋은 꿈이라는 호스피스를 받는 어르신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 페나코니는 그들에게 미래를 준 걸까? 아니면 미래를 빼앗은 걸까? 그 전에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어. 누구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미래와 인간의 관계는 하늘과 새와 같아. 사람들이 나는 게 새의 천성이라고 생각하는 건 떨어져 죽은 새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 어릴 때 우리가 거둬들였던 조화의 비둘기 기억나? 우린 그 새를 어떻게 키웠었지? 새장에 넣어둔 채 매일 밥과 물을 갈아주고 깃털을 빗겨줬어. 그리고
내가 페나코니를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하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새장 문을 열었지. 네가 슬퍼할까봐 편지에 적지 않은 일이 하나 있어. 네가 떠나고 나서 얼마 뒤 그 새는 네 방 창문 아래에 떨어져 죽었어. 예상했던 거야. 그게 아니라면 오빠가 새에 관해 한마디 언급도 안 했을 리 없으니까. 안타까운 결말이지만 난 내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 새는 새장에서 살기 위해 알을 깨고 나온 게 아니야. 날지 못한다 해도 그들의 종착지는 여전히 하늘이지. 그게 문제라는 거야. 이 세상에 평생 날지 못하는 새끼새가 있다면 그 새의 종착지가 하늘이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지?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은하 열차를 떠올려봐. 무명객은 각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며 우주 전역에 명성을 떨치고 있어. 하지만 그렇게 고된 여정을 버틸 수 있는 이는 극히 드물지. 평범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불가능해. 평범한 사람은 개척이란 태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운명의 길에 은하 궤도가 끊기고 열차가 버려지고 에이언즈가 죽는 일이 잇따라 일어났겠어. 그건 궤변이야. 그 논리대로라면 미래는 영웅들의 특권이 되는 거잖아.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야. 미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자기 가치거든. 세상에는 만인에게 존경받고 추앙되는 영웅이 존재해. 하지만 대다수 평범한 이들은 평생 영웅이 될 수 없어.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약하고 누군가는 후천적인 불행에 빠지며 누군가는 비열함과 비겁함에 굴복하지. 생존 앞에서 그들은 평등해. 외력에 의해 자신의 가치를 끝없이 빼앗기고 말일까. 그래서 약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우리 자신을 대하듯 충분히 도와줘야 한다는 거야. 지금까지 조아의 손가를 통해 그걸 배웠잖아. 화합의 뜻은 원대하지만 이 태평한 좋은 꿈에서조차 강자는 점점 강해지고 약자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 인간 본성의 위대한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어떻게 해도 사라지지 않는 나약함 역시 존재한다고. 중요한 건 인간이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평등이라는 헛된 미래는 논할 가치도 없다는 거야. 세상에 자연 선택의 법칙이 존재하는 한 떨어지는 새끼새는 반드시 생겨나기 마련이야.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면 그저 살기 위해 산다는 거야? 화합조차 곤경에 빠진 약자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에이언즈가 우리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겠어? 사람들은 첫 번째 새가 하늘로 날아올랐을 때 온 세계가 그 새에게 걸었던 기대를 종종 잊곤 해. 그날 이후 더 이상 땅에 떨어지는 새끼새는 없었어. 로빈, 책 읽고 있어? 무슨 책이야? 고퍼우드 씨가 그림책을 주셨어. 조화를 이루는 현에 관한 이야기야. 조율사가 된다면 난 하모니 성가대의 도미니쿠스를 소환할래. 모두가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게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며 우리의 소원을 널리 알릴 거야. 그렇구나. 그럼 나도 하모니 성가대를 선택할게. 오빠는 오빠만의 소원이 없어? 당연히 있지. 다만 그 소원엔 너와 모두의 소원이 담겨 있어. 난 진정한 낙원을 세우고 모두에게 평안을 줄 거야. 그런 다음 모두에게 우리의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무대도 하나 만들자. 그러면 하모니 성가대의 힘을 빌려서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좋아. 그럼 약속한 거다? 응, 약속? 근데 어떻게 해야 조율사가 될 수 있으려나? 우선 별이 되어야 가능하겠지.